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후 시간이네 벌써.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날씨 좋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어요. 낮에는 좀 뜨거워요. 아직까지 날씨가 이제 좀 봄이 이제 금방 지나가고 이제 초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도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 모드로 갑니다. 이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저는 전쟁한다고 저렇게 깝죽깝죽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저놈들이 더 나쁜 놈 같아. 오히려 요즘은 이란보다도 아주 잔인하기 진짜 잔인하기 극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이놈들 하여튼 잔인한 놈들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요.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이 ASML의 그 1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과 미국 매출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이죠. 슈퍼을에서 하여튼 슈퍼을로 통해요. ASML이 1분기 매출을 지역별로 보니까 중국이 49%네요. 한국이 19%, 대만 6%, 미국 6% 이렇게 매출 합계가 31%보다도 많았답니다. 중국 시장이 큰 겁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의 지역별 그 비중은 중국이 39%, 한국 25%, 대만 13%, 미국 11% 순이었는데 중국의 매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감소했다 그런 거죠. 1분기 지역별 매출의 규모를 보니까 중국은 전분기 대비 3억 유로 정도, 감소한 19억 유로로 견조한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6억 정도, 한 6억 유로 정도 줄어든 7억 5,350만 유로, 대만은 5억 정도 감소한 2억 3,800만 유로, 미국은 3억 8천만 유로 줄어든 2억 3,800만 유로였네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수요 부진 속에서 대만은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 등 중국 이외의 지역 회사들이 첨단 장비 그 구입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ASML의 1분기 신규 수주액은 36억 1천만 유로로 시장 전망치 54억 유로를 크게 하회했고요.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그 ASML이 유일하게 생산 가능한 EUV 장비 있죠. EUV 노광 장비 주문이 전분기에 한 56억 유로에서 한 6억 5천만 6억 5천 6백만이네 600만 유로로 급감을 했다. 엄청나게 줄었네. 56억 유로에서 6억 5천만 유로니까 아주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런 만큼 삼성을 비롯해서 TSMC, 인텔 등의 고객사가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EUV에 대한 수요도 부진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ASML CEO가 그래요. 이날 올해 전체 전망은 변함이 없다. 반도체 업계가 하락세에서 계속 회복 중인 가운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과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ASML CFO도 전체 수주연구에서 그 중국 기업들의 비중을 한 20%가량 추산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성숙 단계의 반도체 생산을 계속 늘리는 만큼 중국 측 수요가 강하다고 평가를 한 거고요. 이후 향후 몇 년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고요. 중국의 자금률도 현재보다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ASML은 올해 1월부터 EUV 도광 장비보다는 사양이 낮은 그 DUV 장비 있죠. 이 DUV 장비도 이 수출도 제한 중이라고 하네요. ASML 측은 그 수출 통제 조치로 올해 중국 매출의 15%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올해 중국 측의 강력한 그런 수요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한편 미국은 ASML이 제한 조치 이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CEO도 현재로서는 중국 업체에 판매한 장비에 대한 정비나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밖에 ASML은 두 번째로 최신 제품이죠. 이른바 하이 NA EUV 도광 장비를 두 번째 고객한테 인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SML이 고객이 누구인지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TSMC이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ASML 주가가 막 7% 정도 빠졌어요. 훅 빠지다 보니까 정신이 막 버쩍 나는 거지. 빠지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섹터들도 상당히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같이 올라가줘야 하는데 같이 떨어져 버리면은 상당히 좀 멘붕 오죠. 삼성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ASM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되고, 지금은 비상 경영 체제 시기다. 반도체는 좀 나아졌는데 산업계 그 전반적인 상황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 일부 계열사에만 적용되던 고위직 그 임원들의 주 6일제 근무를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네요. 기존에도 삼성전자 개발과 지원 등 일부 부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부서 임원들도 동참한다고 합니다. 뭐 삼성전기, SDI, 디스플레이 등 다른 계열사 임원들도 주 6일 근무하는 거예요. 임원들 더 열심히 하죠. 임원들 연봉 많이 받잖아. 뭐 수십억씩 받으니까 주 6일이 아니라 주 7일도 해도 돼요. 직원들이야 뭐 적게 받으니까 좀 쉬고 임원들은 많이 받으니까 세상에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막 수십억 연봉 받는 거 보면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적 개판치고 주가는 완전 떡락시켜놨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은 안 지고 연봉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소액주주들은 열받는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이 아주 부진하고요. 이 대내외 경영 환경 위기가 커지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비상 경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 DS부는 지난해 15조 영업 손실을 냈어요. HBM 시장에서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선두를 또 뺏기기도 했고요. 완전 쪽팔리는 거죠. 우리가 SK그룹도 그러네.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토요일에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토요 사장단 회의를 20년 만에 부활시켰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SK그룹 계열사 주요 임원들은 휴무일로 지정된 해피 프라이데이에도 출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문제야. 쓰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사람 잡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화될 것 같아요. 이제 비상 경영 체제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79,7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판에 한 8만원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어요. 이제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개미들 판다고 난리겠죠. 그리고 본주도 그렇게 가지만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6,500원, 600원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약간 좀 오후되니까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신나게 팔 겁니다. 지금 개미들은 탈출한다고 난리 칠 테고 외인들은 들어옵니다. 환율이 좀 떨어지면은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1373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